혹시 대표님들 여기가 예전에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인천에 부천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예전에 SBS 드라마 야인시대 촬영지였습니다. 세트장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변화가 극적으로 보여지죠. 이거는 이제 조감도인데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고요. 2025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안녕하세요. 네오비 131기 B조 지역 브리핑을 담당하게 된 김정우 발표자이고요. 부천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곧 부천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오픈할 계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넘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또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애정이 깊은 만큼 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 계획은 2030 부천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볼 거고요. 오늘 브리핑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부천에서 그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부천이 또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건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가벼운 질문인데, 혹시 대표님들 여기가 예전에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인천에 부천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예전에 SBS 드라마 야인시대 촬영지였습니다. 세트장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변화가 극적으로 보여지죠. 이거는 이제 조감도인데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고요. 2025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천시가 2019년에 국가로부터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도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는 게 좀 특별하고, 여기가 이제 웹툰 융합센터를 비롯해서 그 소니 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저에게 또 남다른 e스포츠 경기장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도 한 6,000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에 수많은 웹툰 작가들이 입주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국내 이제 문화산업의 기폭제가 여기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오늘 영상 후반부에도 이 장소가 몇 번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부천시와 오늘 그 발표의 바탕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고, 부천시의 교통, 그리고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중동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드릴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가장 부천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평가하는 그 잠재력을 분석해서 두 곳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시는 2024년 부천시 시정 계획에 따르면 인구 80만이 넘어가는 명실상부한 대도시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경기도에서 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시군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경기도 광주 대비해서는 30배가 넘는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높은 인구 밀도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좀 단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 거고, 부천은 일단 경인선의 등장으로 이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위성 도시로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계획형 위성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왜 문화도시냐면, 부천에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큰 국제 행사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부천 국제 영화제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개최될 그 때가 되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파가 부천에 몰리는데, 이 점은 부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30 부천 도시 기본 계획을 짧게 설명드리면 현 시점 부천시 최상위 공간 계획이고 2012년에 최초로 착수해서 2014년 11월 최초 승인이 되었으나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2017년 변경 수립이 한 번 됐고요. 그 다음에 역곡 공공주택 지구나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시가와 예정 용지로 편입되는 내용 등을 담아서 2018년, 19년, 20년 세 차례 의제 변경을 거쳐 현재 최종 승인이 된 상태고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2030이고요. 2040을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면은 작년 8월 공청회가 개최됐고 이번 달 초에 제가 부천시에 직접 확인한 결과 부천시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경기도지사 이제 승인, 그러니까 경기도의 행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4년에 2030이 최초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2040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2040도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서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과 2024 부천시 시정 계획을 보다 보면 부천시에 매우 큰 고민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고민이 좀 느껴지는데 지속적인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이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천시 인구 감소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기존 주거 환경의 노후화, 이거로 인한 인근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의 가속화,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부천시에서 그 개발 가능한 용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개발 가능한 용지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가장 큰 고민으로 부천시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는 공공 일자리 확충, 공영 주차장 증설 등의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역곡 공공주택 개발 그리고 오정 군부대 이런 도시 개발 등의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교통입니다. GTX-B 이제 올해 착공하고 2030년에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인 GTX-B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기반으로 한 종합운동장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개발,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나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1기 신도시 중동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좀 인구 감소 폭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교통을 보겠습니다. 부천의 교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부천시의 기존 핵심 교통망인 기존 1호선과 7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개통한 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해 착공 예정인 GTX-B 노선이 있습니다. GTX-B는 종합운동장역 기준 여의도 8분, 서울역 14분 도착이라는 굉장히 좋은 접근성을 기대케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부천 시민으로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기 대장 신도시 개발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은 아마 그 선거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3기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25년에 주택 분양 추진 계획을 갖고 있고 2027년에 주민 최초 입주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또한 좀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기 대장 신도시 이제 대표 조감도인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부천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더 기대가 크고 좀 남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워밍업 단계였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30 부천 도시 기본 계획을 살펴봤을 때 바라보고 있는 도시 공간 구조와 도시 발전축입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제가 표시는 해 두었으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이 도시 공간 구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도시 발전축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는 부천시에서 어떤 곳을 거점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구상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도시 발전축은 어디를 축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부천시는 1도심, 2부도심, 4지구 중심을 채택하였고, 나머지 2개의 안도 있었으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GTX-B 개발을 GTX-B 영향을 받아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이 안을 채택을 하였고요. 1도심은 여기 중상동이 1도심이고 2도심은 춘희, 부천 소사역, 그리고 4지구 중심은 원종, 구강, 삼정, 송내, 역곡, 범박 이렇게 4곳입니다. 예,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발전축을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축은 크게 하나의 중심축과 2개의 부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가로축이 중심축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야인시대 세트장이었다고 했던 영상문화복합단지와 중앙공원, 그리고 GTX-B가 지나가는 종합운동장을 연계하는 지나가는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천시에서 설정한 내부 녹지축, 그러니까 부천의 주요 녹지 거점을 연결하는 내부 녹지축과도 겹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핵심 발전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나머지 2개의 부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축은 이 S자형,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고양,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안산으로 이제 연결되는 S자형, 그러니까 영상문화산업단지,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오정산업단지를 연결해서 서울 서남권 지식기반산업중심지와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는 S자형 성장축이 하나의 부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축은 C자형,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고양, 남쪽으로는 광명으로 연결되는 C자형 부축입니다. 이 부축은 이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축이 3개가 있는데 이 축이 겹치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중상동은 S자형 축과 성장축과 그 가로축, 중심축이 이제 만나는 곳이고요. 여기 원종 고강 같은 경우는 부축 2개가 만나고 있죠. 예, 이 점을 좀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도시 공간 구조와 발전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생활권을 어떻게 부천에서 나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으로는 크게 3곳으로 나눴는데요. 춘희 원종 권역과 중상동 권역, 부천 소사 권역, 이렇게 3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각 3개의 생활권별로 시가화 예정 용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란 장래 인구 및 개발 계획 등을 담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제 시가화 예정 용지라고 하는데, 총 2.032 제곱킬로미터의 시가화 예정 용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여기서 보이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춘희 원종 권역의 시가화 예정 용지가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의 개발 가용 면적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춘희 원종이 그나마 가장 많은 시가화 예정 용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부천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살펴본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천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2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춘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상동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첫 번째로 춘희를 제가 꼽았냐면, 물론 이렇게 중상동이 1도심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중상동에 의해서 두 번째 도시
공간 구조상 위계를 갖고 있는 곳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GTX-B입니다. GTX-B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고 종합운동장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GTX-B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교통축인,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인 7호선, 그리고 작년에 개통한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이렇게 세 교통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종합운동장역에 현재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쇼핑몰, 그리고 컨벤션 센터 등 지하에 많은 시설들이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부 녹지 거점들, 내부 녹지축, 그러니까 부천의 주요 녹지 거점을 연결하는 내부 녹지축과도 겹친다는 점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권 중 가장 많은 시가와 예정 용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춘희 원종 권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개발 압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상동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위계상 이제 1도심에 속하는 가장 높은 도시 위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과 부축인 S자형 성장축이 교차하는 곳이면서 기존 핵심 교통망인 7호선이 통과합니다. 내부 녹지축과 7호선이 통과한다는 건 아까 춘희와 그 이유가 똑같죠. 공통점인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GTX-B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곳이고 이미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현재 확실하지 않다는 점, 이 점이 이 두 번째로 꼽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종 고강도 생각을 했는데 원종 고강 같은 경우는 부축 두 부축이 만나는 곳이기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해선을 제외하고 다른 교통망이 없다는 지하철로는 그 점이 약간 아쉬워서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천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두 곳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40 계획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영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